안녕하세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8세 여성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모님 밑에서 풍족하게 자라서인지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자랐습니다. 좋은 학원이나 가외도 받아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들어가서 대기업에도 취업을 하여 지금 신랑도 만나고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여유 있는 삶을 제 아이에게도 다 해주고 싶어서 원하는 것은 다 해주면서 제 아이가 제일 우선일 수 있도록 키우고 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내 자식이 우선이고 다 해주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요즘 고민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다 보니 동네의 딸과 같은 또래 아이들과 아주 아기일 때부터 어울려 같이 육아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5살 정도 되니 대부분 엄마가 같이 놀아주지 않더라도 친구들끼리 다들 잘 놀이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딸아이는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놀이를 할 때 자기 혼자서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친구들의 놀잇감을 뺏어버리더라고요. 딸아이가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 다른 아이들의 엄마들도 조금 불편해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딸아이에게 빼앗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긴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친구가 노는 것을 보고 가지고 싶어 하면 바로 주문해서 가질 수 있게 해주는데 그걸 본 다른 엄마가 그렇게 다 사주면 점점 더 친구들이랑 놀이하는 것을 어려워할 것이라고 적당한 결핍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는데 저는 그렇게 잘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제 방식대로 원하는 것은 다 사주었는데 딸아이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갈등이 생기니까 다른 엄마들이 같이 만나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제 방식대로만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딸아이가 또래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네, 청취자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라 청취자님의 마음이 어떨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모라면 정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또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것을 다 해준 결과 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친구의 엄마가 적당한 결핍은 필요하다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청취자님께서는 그 조언을 듣지 않으셨고 결국 관계가 소원해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 조언에 청취자님이 조금 귀를 기울이고 교류를 해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오늘은 교류할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가게의 사장님 2분이 계신데요. 이 2분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2분이 누구냐면 바로 접니다. 강사님 본인은 한 분이신데 왜 2명이라고 표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건 바로 작년에 저와 올해 제가 많이 달라져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데요. 저는 축구 코치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작년 초부터 그릭 요거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것은 처음이기에 하나부터 10까지 쉬운 일이 없었어요. 무슨 자신감인진 몰라도 가게를 잘 운영할 자신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선수를 하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이 근성은 몸에 배어 있어서 성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픈한 직후에는 흔히 오픈빨이라고 하죠. 장사가 정말 잘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역시 잘 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초짜 주제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문을 구하지 않고
저 혼자서 정말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3달 정도가 지나고 여름이 가까워지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이 매출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시간도 늘리고 정말 쉬는 날도 없이 아침 일찍부터 새벽까지 하루에 15시간 이상씩을 일을 하는데도 크게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이 간신히 유지만 하는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돈을 내고 마케팅 강의도 들어보고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건 정말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눈에 띄게 나아지는 건 없었어요. 제 스스로 이 불경기에 이 정도만 돼도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위로를 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힘든 시기인데요. 잘 가던 단골 가게들이 갑자기 문을 닫는 경우를 보면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니시구나 하는 마음도 들면서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강사님도 참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이끄실 때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나만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경기가 좋아지길 기다리면서 이 버텨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크리스마스쯤에 인스타그램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요거트 가게가 전국에 몇 개 없는 소규모 프랜차이즈인데요. 김포의 한 점주님께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같은 프랜차이즈 점주들끼리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어떠냐고 연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장사가 잘 되고 있거나 나는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시간 낭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장사도 잘 안 되고 제 스스로는 잘할 수 없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다른 점주님들에게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단톡방에서 정보 공유를 하면서 제가 모르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다들 저보다 장사 경험도 훨씬 많고 능력도 뛰어나신 분들이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보다 제가 배우고 얻는 정보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바꿔나간 것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네, 함께 힘을 합치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혼자 찾아보고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바꿔서 어떤 부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한 예로 한 지점의 점장님께서 이 배달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지점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분들이 주된 고객분들인데 이분들이 배달을 정말 많이 시켜 먹는다는 거예요.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대기업이 많이 있어서 회사원들과 대학생들이 배달을 정말 많이 시켜 먹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받은 정보로 최소 금액을 조정하거나 이 세트 구성을 만들어 보기도 하는 등 옵션 부분을 바꾸고 계산하였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배달 매출이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활발하게 다른 지점 점주님들이랑 소통을 하기 시작했고요. 인스타에 홍보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벤트 기획 등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제가 알고 있는 방법들도 다른 점주님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점주님들에게 좋은 방법을 배우기도 하면서 제가 많이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보시고 참 뿌듯하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또 한 예로 제가 일요일에는 정기 휴무를 했었는데요. 다른 지점 분들은 다 평일에 휴무를 하시고 주말에 바쁘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상 일요일에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요. 요즘은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가게가 많이 생긴다는 것을 점주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도 무인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무인 시스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고 바로 실행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요즘 무인으로 운영되는 가게들이 많아서인지 손님들께서 큰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고 방문해 주시면서 일요일에도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와, 너무 신기하네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우연히 얻은 아이디어로 영원이 되었을 일요일 매출이 발생하게 된 것이네요. 또 다른 사장님 덕분에 발전된 것이 있을까요? 네, 또 있습니다. 다른 지점과 달리 저희 지점은 요거트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가게를 인수받았을 때 전 점주님께서 여기는 요거트 전문점인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다른 메뉴도 있지만 다른 메뉴는 하지 않고 요거트만 판매하셨다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메뉴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었고 요거트를 어떻게 더 홍보하고 더 잘 팔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점 점주님들은 이 요거트 외에도 커피나 스무디 같은 음료라든지 요거트와 함께 먹을 수 있는 빵과 같은 사이드 메뉴를 통해서 이 손님들 폭을 넓히고 있더라고요. 다른 메뉴를 파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우리는 요거트 전문점인데 왜 다른 걸 팔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다들 다른 메뉴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대로 했을 때보다 점주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정보를 얻으면서 가게도 저도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나도 우리 지점도 한번 다른 메뉴를 해봐야겠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트 외에 이 다른 메뉴로 어떤 것을 해볼까 고민하다가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이스크림을 시작했는데요. 요거트 이상으로 많이 판매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오지 않았던 나이가 많으신 중년분들부터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등 가게에 방문하시지 않았던 분들까지 아이스크림을 많이 찾고 방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스크림 외에도 요거트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릭 요거트를 좋아해서 찾아 먹는 편인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너무 꾸덕한 느낌 때문에 드시기 불편해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시니까 달달한 것을 좋아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방문하실 수 있어서 가게에 오시는 손님층이 넓어지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매출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제 능률도 올라가면서 장사하는 게 너무 재밌어졌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긴 시간 동안 장사를 하고 시간을 늘려도 정말 매출도 그대로고 힘만 들고 발전이 없었는데 점주님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 많은 정보들을 얻고 그걸 제 거로 만들어서 적용을 하니까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40% 이상 오르면서 정말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만약 점주님들과 소통을 하지 않았다면 곧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가게 문을 닫았거나 정말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화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5만원권이나 1,000원권 지폐가 똑같은 종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5만원권 지폐 한 장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잔뜩 샀는데 1,000원권 지폐를 여러 장 돌려받으면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화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5만원권을 쓸 경우와 1,000원권을 쓸 경우를 잘 구분해 사용합니다. 마음의 세계를 알고 사용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세계를 정확히 배우고 알면 마음에도 길이 정확하게 있고 생김새가 있으며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있고 또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법칙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법칙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누구나 마음의 법칙을 알면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살아왔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색해하고 어려워합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좀 더 추상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색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를 알고 마음의 법칙을 잘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세계는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마음의 법칙을 조금씩 배워나가면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쉽고 정확하게 그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지 씨, 요즘 방송 매체에 자주 나오시는 박이 씨를 아시나요? 네, 알고 있어요. 위라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요즘 강연도 많이 하시고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 자주 뵐 수 있어서 그분의 강의를 매체를 통해 본 적이 있는데요. 박이 씨는 20대 중반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 전신마비의 판정을 받고 병원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정말 절망적일 수 있고 또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 있지만 박이 씨의 가족, 친구들의 긍정적인 응원과 간호로 조금씩 회복하고 재활 치료를 받아 처음에는 완전 마비 판정을 받았었지만 불완전 마비로 바뀌어 지금은 운전도 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셨다고 합니다.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흐르고 이 수돗물은 파이프를 통해서 흐르며 마음은 마음이 통해야 흐르는 것처럼 내 생각만 맞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틀리다고 생각하면 절대 마음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지식보다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요. 지식은 내가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이 세상은 절대 지식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지혜는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지혜를 가진 사람과 교류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흐르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이 흐를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식은 학습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지혜는 교류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막상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지식이 아닌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사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이 힘은 마음의 교류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마음의 세계에서도 길이 정확하게 있고 생김새가 있고 변화가 이뤄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처럼 정말 저 혼자서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봤자 아무 발전도 없고 정말 몸만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서 지혜를 얻으니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인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저의 강연을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마음으로 연결되어 교류를 통해 지혜를 얻고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강사님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